자, 아이오 분석. 그 뭐냐 보자. 사이코그래픽이라고 하고 소비자들의 개인 차이를 근거로 시장을 어떻게 한다?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고 세그멘테이션 나중에 뒤에 배웁니다. 세그멘테이션 분할한단 말이야. 쪼갠단 말이야. 시장을 그지? 자, 개인의 소비 행태를 갖다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지.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소비자의 활동은 어떤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는지, 어떤 쟁점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예, 이걸 갖다가 중점 분석하고요. 그지? 이렇게 돼 있고. 자, 라이프 스타일. 자, 우리 뭐, 아까 말 잘 압니다만은, 라이프 스타일 최근 변화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 그지? 1인 가구 등장,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화됐지. 그지? 건강을 갖다 우선시하게 되고, 노후를 더 걱정하게 되고, 그지? 자, 뭐, 치매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 그지? 특히 부산이 뭐, 치매 노인이 많다 하는데, 물이 안 좋아서 그런가? 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젊은이의 개성과 자아 정치에 따른 소비 경향 증가되고 있다. MZ세대, 그지? 예, 확실하죠, 성격이, 그지? 자동차, 예를 들어서 구입 형태도, 외제. 나는 무조건 외제다. 외제가 안전하다. 적어도 SUV는 돼야 된다. 그지? 뭐, 세단 필요 없다. SUV 자동차처럼. 안 그러면 전기 자동차, 친환경차.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컴팩트카, 이런 거. 개인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또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소비 패턴에 반영되어 있는 것 어떻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지? 자, 그래서 소비할 때 이상적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언젠가는, 그지? 그래서 개인들의 생활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오 분석 자체가 마케터들한테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이나 전략을 갖다가 실천시키기 위한 어떤 세부 전략, 그지? 전술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포피 같은 경우, 그지? 중요하다. 포피도 알지? 포피. 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다음 프로모션 이렇게 있는데 뒤에 또 배울 겁니다. 됐고. 자, 아이 분석에 좀 더 봅시다. 저 보면 자, 라이프 사이클하고 라이프 스타일하고 어떤 차이 있는가? 라이프 사이클은 생애 주기론이야. 그죠? 생애 주기론. 그래서 뭐 삶이 라이프가 유아, 청년, 중년, 노년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치잖아. 유아 단계로 있다가 서서히 청년기, 중년기 가다가 꺾이지, 그지? 소비 패턴 자체가 거친다는 이론이고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소비 패턴과 구매 행동도 다르게 나타난다. 당연한 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살아가는 방식이고 개인들의 생활 방식이고 개인의 개성이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돈을 소비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트렌드라죠. 트렌드.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들어가면 트렌드 검색할 수 있잖아. 검색키 딱 넣어버리면 요새 트렌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어떻습니까? 추구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지? 그런 거 한 번씩 보는 거 중요하죠. 또는 어떤 트렌드 보려면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거지. 그지? 됐습니다. 자, 하도 뭐 빅데이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전부 사실은 바이오 분석도 사실은 빅데이터로 다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시장 세분화한다 그랬잖아. 그지? 시장 세분화를 할 때 바이오 분석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어떤 걸 변수들 이용하느냐? 인구 통계적 변수, 데모그래픽 또는 지리적 변수, 지오그래픽, 그다음에 심리 묘사적 변수, 사이코그래픽, 그다음에 행동적 변수, 비헤비어인데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인구 통계적 변수. 이건 주로 라이프 사이클 이용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연령이 어떤지, 사는 곳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지리적 변수는 좀 달라. 그지? 사는 곳이 아니고, 그지?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 성별이 뭔지, 이런 거. 자, 인구 통계적 변수 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마케팅 전략에서 아이오 분석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심리 변사적 변수, 묘사적 변수가 아이오 분석을 하는 거잖아. 그지? 라이프 사이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기, 사이클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액티비티 분석은 뭐냐, 일상생활을 분석하는 거죠. 일이 뭐고, 취미가 뭐고, 사회활동과 휴가, 쇼핑과 스포츠는 어떻게 하고, 관심사 분석, 가족의 관심사인지, 집중되어 있는지, 직장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는지, 지역사회인지, 유행인지, 그지? 이 사람들이 어떤 견해,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을 갖다가 선호하는지, 뭐, 환경 친화적인 제품만 하고, 반환경적인 기업의 제품들은 선호하지 않는다든지, 그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 거죠, 그지? 또한 어떻습니까? 좀 더 앞서 나가는 얼리 어댑터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제품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보는 거죠, 그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했잖아.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했는데, 문화, 사회, 그 다음에 개인적, 그 다음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 이미 심리적 요인은 아예 분석해도 했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심리적 요인은 그게 동기, 지각, 뭐, 그 다음에 학습,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동기, 모티베이션이잖아. 그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잖아. 그지?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메슬로 같은 그 학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욕구 단계를 나눠가지고 생리적 욕구, 일반적으로 니즈잖아. 니즈나 원트, 그지?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지? 보수적인 개념을 가지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좀 활동적인 거고, 종격 욕구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좀 권위적인 것도 있겠고, 그지? 예, 뭐 예를 들어서 고급 제품 같은 거, 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상당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레저 같은 거 즐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자아실현 욕구, 뭐 이런 것들에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 욕구 단계 5단계로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동기 다음에 그다음에 지각, 퍼셉션. 퍼셉션 아는데 어떻습니까? 퍼셉션은 소비자들이 외부의 자극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과정이잖아, 그지? 지각이잖아, 지각, 알지자, 그지? 예, 알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소비자가 외부의 자극,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또한 퍼셉션, 지각인데,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바로 정보 처리 과정이란 말이야. 이 정보 처리 과정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뭐냐면은 습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택적으로 주의하고 왜곡하고 보유한다고 하는 건데, 선택적으로 주의한다는 말은 뭡니까? attention, selective attention, 그지? 자국 중에서 일부만 예,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나머지는 신경 안 써. 그럼 선택적 왜곡이잖아. 자신의 선입견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경향. 이거는 근데 지나가면 다 까먹어. 선택적 보유.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하고 일치되거나 익숙한 것만 기억하는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극을 받을 때 자극을 받잖아. 광고나 외부 자극을 통해서 그지. 그 시청 후미촉을 갖다가 자극을 주면 노출돼 가지고 주의하고 지각하는데 지각할 때도 주의, 왜곡, 보유한다.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자극이라도 소비자마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이 선택적 주의, 왜곡, 보유는 어떻는지 좀 봅시다. 선택적 주의, 이런 겁니다. 그지? 예보의 자극 중에서 일부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일부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적이 뭡니까? 배경적인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 그래? 그래서 TV 광고를 갖다 사더라도, TV 광고를 보더라도지. 보더라도, 소비자들은 시청하고 싶은 광고에 선택적으로 주의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지, 그지? 됐고. 그래서, 매직아이 같은 거지. 매직아이, 그지? 매직아이 하면 딱 추정하면 그것만 보이잖아. 자, 선택주의 사례. 이겁니다. 고릴라 실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옆에 그림 보면은 막 사람들이 공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거든? 남자, 여자가. 근데 고릴라를 갖다 옷을 입혀가지고 고릴라 사람을 지나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만나니까 못 봤대. 예, 이게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선택주의 사례. 1960년에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네. 자, 됐고. 그러니까 무의식이 자극을 안 받은 거잖아. 선택주의 같은 경우는.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 좀 제끼고 일단. 어, 선택적 왜곡인데, 소비자들이 선택적 주의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 정보를 그대로 수용 안 합니다. 예, 주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수용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 이게 75년도인가? 예, 코카콜라하고 펩시의 사례인데, 자, 요때 선택적 외국 사례를 갖다가 사람들이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데요. 이겁니다. 자, 75년에 펩시가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챌린저에 도전합니다. 어떤 식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가지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가지고 어느 콜라가 더 맛있냐 물어보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 어떻다? 1위가 펩시가 나오거든. 자, 이것 때문에 뭡니까? 코카콜라가 놀래가지고 레시피에 변화를 줬습니다. 전통적인 콜라 맛이 아니고 뭐 다이어트 콜라, 무카페인 콜라 해가지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리지널 맛을 떨어뜨렸다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코카콜라 거부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즉각적으로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예, 뭐 원래의 맛을 갖다 찾아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다 뭐 그런 건데요. 아무튼 간에 이 지금 펩시가 선택적 왜곡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됐죠? 됐고 이거 좀 당길게. 자, 그 다음 선택적 보유가 선택적으로 뭡니까? 리텐션 하는 거지. 소비자들이 선택적 주의 왜곡을 거쳐 가지고 전달된 정보와 자극을 사실 모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달받은 정보 중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와 일치하거나 익숙한 것 이런 것을 잘 따져야 되잖아. 이런 걸 갖다 선택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죠. 그지? 뭐 신념이나 태도를 자극시키면 되잖아. 당신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신념은 이렇다. 그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 하잖아. 스토리텔링. 바카스 같은 거. 젊은 날에 뭐 어떤 그거 청춘을 뜨겁게 하는 음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스토리텔링 하죠. 텔링. 그지? 그래서 마케팅 계획이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주의 왜곡 보유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훨씬 어떻습니까? 마케팅이 효과성이 높아진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학습이죠. 학습은 러닝, 교육, 정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알아가는 과정. 자, 이게 단위 적용되는 게 정보 처리 과정이 적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노주지, 태기, 그지? 자, 노출주의 지각, 태도 기억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우리가 이 학습 과정에서 좀 나름대로 뭡니까? 스키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키마. 이 스키마가 뭐냐면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식 구조 또는 정보 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그지? 정보 처리 과정을 말하고 컴퓨터 용어이기도 하고 마케팅 용어이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기존에 나름대로 뭡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습성이잖아. 습이잖아. 습. 일종의 습. 어떤 언어 체계라든지 뭐 데이터 축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딱 고정화 틀이 되어 있으면은 새로운 어떤 정보나 틀이 들어오면은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스키마가 형성됐다 그러거든. 그래서 자, 이 스키마 이론은 뭐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기존의 스키마가 일부는 수정되고 새로운 스키마가 형성하게 되어 가지고 태도가 변화하게 된다는 건데 이 기존의 스키마가 참 변경돼 가지고 새로운 스키마 형성되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지? 돌을 갖다가 쪼개는 과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경험을 갖다가 주게끔 하죠. 그지? 이걸 통해서 어떤 제품을 갖다가 알아가는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스키마를 변화시켜 줘 가지고 어떻습니까? 제품의 어떤 인식도를 높여 가지고 판매를 증진시키는 방법들이죠. 자, 됐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뭐 이런 거잖아. 저자는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사랑에도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그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다르게 해석할 거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은 어떤 거다 해가지고 이런 사랑을 해라 그러면 잘 안 되잖아. 그지? 구조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어떤 임팩트가 주어지거나 새로운 어떤 학습이라는 경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낭만적 사랑이 그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지? 소유적 사랑에도 그치는 사람이 있고, 더 나름대로 사랑을 경험을 많이 하다가 다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이타적 사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지? 맞죠? 절로 가든지, 예, 성당으로 가든지, 그지? 예, 교회를 가든지, 뭐, 이래 되겠지. 머리를 깎고 종이 되든지, 그지? 예,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되든지, 그지?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스키마 이론에서 우리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스키마에서 새로운 스키마를 보는데, 새로운 정보나 수정 변화를 하는데 학습이 필요하다, 그지? 스키마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속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자신의 인생관의 생활 습관, 사고방식 쉽게 버리지 못하죠. 노인들은 이거 못 고칩니다. 그지? 예. 3살 버릇, 여든까지 가잖아.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 스키마 속성을 활용해가지고 마케팅 전략 수립을 잘 하는 게 필요하다. 그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습을 시켜야 되겠지. 경험케 하는 거, 그지? 나는 먼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다. 자,